죽을 힘을 다해 정상에 오르니 산이 뭐라는지 아니? 1996년 1월 석사 논문을 막 끝냈을 때였다. 대학원 생활은 참 힘들었다. 그 학번에 딱 3명밖에 없었던 타교 출신들에 대한 텃세가 어찌나 심했던지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해야 했다. 여보란 듯이. 나도 그들 못지않은 실력과 재주를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보여는 주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은 날 더 멀리했다. 그렇게 외로운 2년을 지낸 겨울이었다. 전주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물으니 천왕봉이란다. 여름에 천왕봉에 올랐던 친구는 장터목 산장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천왕봉에 올라 일출을 보라며 전주에서 오전에 차를 타고 가서 오후에 올라가도 된다고 했다. 장터목 산장에 가면 담요도 주니 침구도 필요 없단다. 참, 친구나 나나 어쩌면 겨울 지리산을 그리 만만히 본 것인가. 숟가락 젓가락과 간단한 간식만 챙겨서 백무동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점심때인데 마침 명절 끝이어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다. 날이 무척 추웠다. 산 밑도 영하 10도 즈음이었으니 천왕봉은 영하 30도. 등산객이 많을 리 없었다. 혼자 그 눈길을 오르기는 무서워 동행자를 기다렸다. 한때 젊은 무리가 지나가더니 중년의 아저씨 3명이 본격적인 산행 전에 잠시 쉬고 있었다. 저 혼잔데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흔쾌히 그러자 하시면서 점심은 먹었나 하셨다. 아직 식전이라 했더니 라면 하나를 끓여주셨다. 어찌 굶고 산에 갈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 3분의 도움을 얻은 산행이 시작됐다. 산을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럭저럭 잘 따라갔다. 한데 제법 눈이 있었고 날이 추워 빙판도 있었다. 1~2시간쯤 지났을까? 아저씨들이 이제 슬슬 신어볼까 하시는 것이었다. 뭘 또 신나? 그 전에도 겨울산을 타봤지만 나는 아이젠의 존재를 그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험한 겨울 산행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가져왔을 줄 알았던 아이젠도 챙겨오지 않은 나를 아저씨들은 한심한 듯 쳐다봤다. 그중 나이가 가장 젊은 40대 아저씨가 아이젠 한 짝을 빌려줬다. 나무를 꺾어 지팡이도 하나 만들어주셨다. 스틱도 아이젠도 없는 나의 첫 겨울 지리산행이 그렇게 이어졌다. 그 조금 지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이 계속 날렸다. 추운 것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더 힘들 정도였다. 해가 졌고
우리는 달빛을 도모해 산행을 계속했다.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까? 되돌아가기에도 계속 오르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에 포기해 큰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곳은 지리산 겉도 가파른 백무동길이었다. 하지만 달빛을 받은 산은 정말 아름다웠다. 대나무 잎의 소복이 잎의 결을 따라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는 것은 아이젠 한 짝과 튼튼하지 않은 나무 지팡이의 번거로움을 이기게 해줬다.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니 의외로 사람이 많았다. 이 길 저 길로 천왕봉에 가려고 온 사람들이 다 모여 묵는 곳이다. 막상 산장에 도착하니 나의 무대책은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나는 산장이 무슨 펜션쯤 되는 줄 알았나 보다. 웬걸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군대 막사의 모습이었다. 전기도 없어 어두운 등 아래 잘 곳은 그냥 너른 마룻바닥이고 난방도 물도 없었다. 물론 이불도 없다. 아저씨들은 눈을 퍼서 밥을 했고 그저 숟가락 젓가락뿐인 나는 또다시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숟가락은 챙겨온 걸 보니 굶어 죽진 않겠구먼. 아저씨들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담요는 1인당 한 장씩 빌려준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그게 곧장 고드름이 되어 매달릴 정도의 기온이다. 마룻바닥에선 슬금슬금 차가운 습기가 올라와서 도저히 이불 따위로도 잘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침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나였다. 아저씨들은 침낭을 철저히 준비해 오셨다. 아저씨들이 자신들의 몫을 모두 양보해 나는 담요 4장을 빌렸다. 아저씨 한 분이 텐트 칠 때나 쓰신다는 얇은 방수천 하나를 줘서 그걸 바닥에 깔아 습기를 막고 있는 옷을 모두 꺼내서 몇 겹을 겹쳐 입은 뒤 담요 한 장은 밑에 석 장은 덮고 밤을 나기로 했다. 불을 끄자 칠흑 같은 산장. 남자들 틈에 누에고치처럼 웅크린 나는 밤을 어떻게 샜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옆에 남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뭔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이며 보낸 밤이었다. 아침이 되자 일출을 보겠다며 어수선한 사람들. 하지만 눈발이 너무 날려 갈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일출은 글렀다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곳을 서둘러 내려올 뿐이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포기다. 또다시 눈을 퍼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하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새 내린 눈으로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쌓인 눈을 헤치고 내려오는 길은 비록 일출이 없어도 좋겠다. 그러나 중턱을 지날 무렵 서툰 처자는 드디어 발을 삐끗하고 만다.
그래도 부축을 마다하고 끝까지 지팡이로 버티는 나 때문에 아저씨들의 산행은 어느 때보다 더뎠을 게다. 이제 어디로 가나? 서울로 돌아가야지. 아니요, 여수로 갈 건데요. 혼자? 네, 저는 혼자 잘 다녀요. 이 얘기 다 큰 처녀가 어딜 혼자 가? 서울로 올라가.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나에게 그 정도 충고는 결심을 바꾸게 할 정도가 못 되었다. 거의 다 내려갈 즈음 나는 도저히 다리가 아파 안 되겠다며 먼저 내려가시라 했다. 사실은 그 아저씨들이 나를 끝까지 서울로 끌고 갈까봐 꾀를 낸 것이었다. 미처 통성명도 제대로 못했는데 교사셨던 세 분, 지금은 다들 이른 즈음이 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실까? 지금도 어디선가 무시로 산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리산만 생각하면 나의 무대책 첫 겨울 산행을 가능케 해주셨던 그 고마우신 분들이 생각난다. 그로부터 15년 뒤 겨울이었다. 회사에서 심란한 일이 생겨 갑작스럽게 휴가를 냈다. 종일 웅크리고 있던 나는 갑자기 지리산 생각이 났다. 지리산, 왠지 그립고 왠지 무서운 친근한 경외감이랄까. 지리산은 내게 그런 곳이다. 그래서일까? 가장 괴로운 순간에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에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저 화엄사나 보고 섬진강이나 보다 올 생각이었다. 심신이 고뇌 산행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 여겨 그저 만약을 대비해 장갑이나 챙기고 등산화나 챙겼다. 나는 또 멀쩡히 이미 갖고 있는 아이젠도 스틱도 챙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차를 몰아가다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가야겠다. 점점 그곳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가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진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야 도착해 3시가 다 돼 잠이 드니 아침이 이를 리 없다. 늦음하기 아침을 먹으러 화엄사 아래 식당가에 도착해 아이젠을 사며 노고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었다. 11시부터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아저씨는 노고단에 올라갔다 내려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했다. 그래도 뭐 산행이 봉우리 보러 가는 거냐, 산이 좋아 가는 거지 하시며 그냥 화엄사길로 올라갔다 오후 3시쯤 되면 중간에 내려오란다. 그래도 봉우리를 봐야 한다 했더니 성삼재에서 가는 길도 있는데 거기는 능선길이라 춥단다. 감기 걸린단다. 차라리 계곡길인 화엄사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된 산행이라며. 나는 아무래도 지리산 자락 토박이가 하는 말이니 맞겠거니 했다. 화엄사 바로 밑에서 산행을 시작한 시각이 11시 20분이다. 혼자였다.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3시 근처가 되면 내려올 생각이라 무작정 올라갔다. 연기암을 지나 중제를 향해 가며 생각했다. 그래도 노고단에 가야지. 가야 해. 근데 해가 지면 어찌 내려오지? 그래도 가야 해. 힘들수록 더욱 정상에 가고 싶어진다. 그래, 노고단에 일단 갔다가 성삼재로 가서 거기서 택시를 불러 내려가야겠다 싶었다. 노고단에 오른다는 생각에 기분이 즐거워졌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가는데 중제를 지나 집선제를 넘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 가팔랐다. 점점 힘이 들었다. 빨리 가고 싶은데도 속도를 내는 게 힘들었다. 이제 코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이젠을 신어도 미끄러운 바위길, 썩은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로는 도무지 수월치 않은 가파른 산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오를 수 있는 산길이었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산을 내려오는 아주머니 2분을 만났다. 이런 길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어이구, 혼자 이 길을 왔나 보네. 이제 다 왔어. 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내려가는 사람이 오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이제 다 왔다 한다. 나는 속으로 이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했다. 그런데 웬걸 채 10분이 되지 않아 너른 찻길이 나왔다. 드디어 끝난 것이다. 도대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 끝난 것이다. 코가 닿을 정도로 가파르다는 코제를 기어이 넘었단 생각에 코끝이 찡해진다. 성삼재 옆 큰 길을 지나니 노고단 대피소가 나왔다. 천왕봉 아래 장터목 산장처럼 노고단 정상 바로 아래의 산장이다. 15년 전 장터목 산장보다 훨씬 쓸만해진 것 같았다. 대피소에서 잠시 쉰 나는 바람같이 노고단 정상에 올랐다. 코제를 넘고 나니 이 길은 무슨 산책길 같이 마냥 수월했다.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을 오를 때는 무슨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도 되는 양 신이 났다. 남들은 차로 쉽게 가는 노고단을 그 험한 길로 오르고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드디어 노고단 정상이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차다.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니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힘들다. 너른 정상엔 바람을 피할 곳도 없다. 더할 나위 없이 맑은 하늘에 봉우리들이 발 아래 겹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가슴이 탁 트일 정도의, 숨이 콱 막힐 정도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다. 너무나 춥다. 죽을 힘을 다해 기껏 올라왔는데 산이
이제 그만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산이 내게 말한다. 이제 그만 내려가. 여기에는 네가 원하는 답이 없어. 저기 보이지? 저 아래 골들이 보이지? 거기, 나는 이미 거기 붙어 있었어. 산은 이 정상이 아니라 네가 걸어온 바로 그곳, 그 모든 게 다 산이야. 나는 살을 내는 추위에도 옷깃을 여며가며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둘러둘러 깡총깡총 뛰어보기도 하며 산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그래도 다 하고 나니 남은 일은 내려가는 일밖에 없었다. 내려가는 일 밖에. 쪽빛 하늘을 보며 빙판에 아이젠을 콕콕 찍으며 다시 내려왔다. 성삼재까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은 내게 내려가라 했지만 내 가슴은 뭔지 모를 성취감에 벅차올랐다. 차를 타고 와 성삼재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 본 노고단과 화엄사 계곡길로 올라가 내가 본 노고단은 좀 다른 것 같았다. 달랐다. 분명히. 성삼재에서 탄 택시의 기사가 놀라며 말한다. 화엄사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그게 지리산 종주 코스 중에 제일로 힘든 길인데 지리산 제대로 탔구먼. 에그머니나 그게 제일 어려운 길이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오랜만에 산행을 해서 힘든 건 줄 알았다. 이제 늙어서 체력이 안 되는 건 줄 알았다. 원래 다 이런 길인 줄 알았다. 근데 왜 사람이 없지? 이유가 있었다. 너무 힘든 길이라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닌단다. 더구나 한겨울 아닌가. 화엄사 편의점 아저씨는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일까? 그 길로 가야 제대로 가는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말이다. 아이젠과 털모자를 사며 청바지를 입고 노고단을 가겠다던 딱 보기에도 산행이 서툴러 보이는 내게 그 아저씨는 왜 성삼재 길을 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아저씨가 이 길로 가야 제대로 산을 타는 것이요 하지 않고 이 길이 제일로 힘든 길이요 라고 했으면 나는 과연 그 길을 끝까지 가 노고단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제는 아무도 잘 안 가는 길이라고 했으면 나는 과연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자는 어때야 한다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뿐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했을 뿐인데 나는 마치 남자들에게만 허락돼 온 금녀의 영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욕심 많은 여자가 되곤 했다. 튀는 여자는 모두의 주목을 받고 모두의 저녁 식사에 안주거리로 등장하고 소문은 소문을 낳고 과장은 과장을 낳고 왜곡은 왜곡을 낳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어쩌랴 나는 혼자서
노고단에라도 올라야 했다. 숨을 헉헉대며 산에 오를 때면 잊을 수 있다. 무엇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올라서 결국은 허위허위 내려와야 하는 꼭대기라도 죽을 힘을 다해 오르지 않고서는 떨쳐낼 수 없었다. 겨울날 오후 4시, 아무도 없었던 노고단의 정상, 칼바람이 몰아치던 노고단의 정상, 억지로라도 콧노래를 불러야 했던 지리산 정상에서 산 아래의 골들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위로했다. 그래, 여기 답은 없어. 종착점도 없어. 그저 오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지나가는 그 모든 골들이 인생이잖아. 그렇게 관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생이 그렇지 않으랴. 때로는 답이 없어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나에게만 찾아오는 불행 같아도 견뎌내고 지나 보내야 한다. 다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떻게 또 사라진다. 나만 겪는 일은 아닐 테니까. 분명 나만 겪는 일은 아닐 것이다.